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연착륙 상승에 따라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추세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세 차례 정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시장에 이제 훈풍이 좀 불기 시작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부분은요. 지금 이전하고 다르게 지수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좋아진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승한다는 모습 예상이 되고 흐름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대형주, 성장주 이쪽으로 포인트를 국한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현재 이곳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금리가 인하하면은 어떤 업종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이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런 업종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대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기보다는 금리가 낮은 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투자하기가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2020년도였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때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경제부총리 코멘트와 여당에서 이제 실제로 조치를 하는 방향들이 달랐다는 점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이것이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매도 압력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고민해 볼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넘게 빠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인데 9,28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위메이드 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제작사입니다. 역시나 6%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3,21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CXL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지만 5%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21,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익큐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 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지만 어제 급등세 이후에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3% 넘게 빠지면서 2,2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박 등 소재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실적과 재고 그리고 소송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23,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원택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S 리서치가 원택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화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네, 우선 원택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121선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21선 도달하는 가격대가 이 종목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물이 이제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터치를 하고 좀 빠지는 양상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회사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돼 있는 회사입니다. 올리디오라고 하는데요. 이거 시청자분들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써마지라고 하는 레이저 이제 기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과 이제 비견되는 이제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 올리지오 제품이 이제 그동안 국내 시장, 해외 시장 50대 50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더 많이 이제 수출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해외 수출 비중이 커진다는 게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뜻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택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택 같은 경우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했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까요? 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28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흐름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차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차트가 저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보통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차트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차트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그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이게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 말인 즉슨 아무래도 하단에서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금 하락을 했지만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대략 한 8,500원 정도, 7,900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들이 현재를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하고 사실 가격차가 안 난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종목을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신규 기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900원입니다. 이 7,900원은요, 지난 11월 중순에 있었던 저가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조정이 나온다면 그 가격까지 왔을 경우에 이 가격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900원 드리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6,900원입니다. 이 현재 6,9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5월 초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했던 가격 초입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레벨업했던 초입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 저항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9,200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갈 거 살짝 낮죠? 이제 만약에 신규 진입 7,900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9,200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앞선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1차적으로 단기 정리를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가격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원택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11월 중순 저가 부근인 7,9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5월 초 주가 레벨업 초입 구간인 6,9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가격 부근인 9,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가 재상장됐다는 소식 속에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 업계 내에서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시나요? 네, 우선 지금 단기 상승을 했고 조정 구간 진입했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생소한 게 들리실 분들 있으실 건데 이 이름이 예전에 애니팡 만들었던 이제 썬데이토즈가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저희한테 좀 익숙한 게임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많이 받게 된 것은요. 위메이드가 이제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는 위믹스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이 코빗이라는 거래소에 재상장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했었고요. 또 이제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게임 분야에 있어서 암호화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회사는 지금 위메이드가 사실 게임 회사지만 저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상화폐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저희가 증권 토큰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들과 좀 엮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했다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좀 움직였었는데 제가 서두에서 시장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대형주, 성장주 위주로 지금 쏠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좀 이탈하고 있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위메이드 플레이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진입하긴 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변동성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티자 의견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가격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에 따라서는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 현재 13,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1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11,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이번 12월, 11월 상승했던 랠리의 레벨업한 이후의 가격의 중간 가격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라는 것은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두 단계 레벨업하면서 이제 형성된 가격이었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레벨업했던 구간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준을 첫 번째 레벨업했던 가격 기준인 11,500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9,500원이라는 가격은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아래쪽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9,500원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의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손절가로 열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레벨업 1단계, 2단계 두 단계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벨업 1단계에서 2단계 초입으로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신규 진입 매수가 11,500원, 손절가 9,500원,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11,5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에 해당하는 9,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약간 낮은 가격인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XL 테마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함께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컨소시엄 회원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네, 우선 지금 당장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수급들이 조금 나오고 있으면서 조정 구간 진입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가 어제 가격, 오늘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두터운 가격대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물량 혹은 본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좀 빠졌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규모가 좀 작은 종목들은 수급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IP를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존하는 최신 메모리 표준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IP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쓰임새가 큰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쓰임새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죠.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보았을 때 이러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메리트가 많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가 수급적인 문제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추세 안에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21,7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규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진입한다면 19,000원 드리겠습니다. 19,000원이라는 가격은 12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가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의 가장 하단은 14,000원인데요. 아무래도 14,000원까지 내려간다라면 매수가 기준으로 하락폭이 너무 좀 크기도 하고요. 그 이제 16,000원까지 손절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60일 이동평균선도 한번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반등해서 올라올 때까지 시차가 좀 많이 걸릴 것이라서 손절가 16,000원 잡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진입 목표가는 22,000원 잡았거든요. 현재 2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상승해서 지금 가격보다 살짝 높은 가격이죠. 지금 19,000원을 매수해서 상승했을 경우에 22,000원부터 26,000원까지 매물이 가장 두꺼운 구간의 초입 구간입니다. 매물이 두껍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아무래도 목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19,000원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 가장 하단 이전에 해당하는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살짝 높은 가격인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구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나와 있는 종목 하나 더 구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프로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시간 남으시면 CIS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라고 좀 남겨주셨습니다. CIS는 또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를 미국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와 있기도 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 들어가면서 11,2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시간이 남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드릴 거니까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올려주셔도 좋고요. 우선 CIS 2차 전지 전극 공정, 말 그대로 2차 전지 장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좋으냐, 장비가 좋으냐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소재가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좋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이 빠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가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 그 수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영역에 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장비주가 그런 수혜를 조금 덜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주가 좋지 않으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큰 그림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은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기차 보급률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건데 최근 나왔던 공시들 보면 2차전지 전국 공정 제조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까지도 한 번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지금 가격대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요. 그 구간부터 위쪽으로 14,000원까지는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121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삼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14,000원, 중기적으로는 16,000원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IS에 대해서 2차전지 장비주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4,000원과 1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가 좀 엇갈리는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가운데 오늘도 장 마감까지 18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내년 상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의 가상화폐 쪽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좀 상승세가 좀 탄력을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1월 정도면 일단 좀 승인 가능성 여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현물 ETF 부분들이 좀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맞물려서 내년 4월경에 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하게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에 따른 가상화폐 관련주를 좀 픽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은데 JP모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가상자산의 강세가 오래 못 간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이제 가격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위로 가든 내려가든 어차피 거래량이 많아야만이 그만큼 변동성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격적인 변화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적인 변화가 좀 큰 폭으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성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비트코인 쪽에 대한 투자를 또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가격은 오히려 하방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보다는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좀 모멘텀 부분들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현물 ETF 분들이 지금 가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해도 일단 반감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반감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현 가격이 10배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관측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앞전에 비트코인 반감기만 봐도 거의 가격이 10배 이상까지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놓고 보면은 주가가 아직까지는 탄력성 있게 올라갔다라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위쪽에 매물대도 좀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충분하게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나와줄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려면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이제 뭐 가상 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비트코인의 뭐 가격 현황도 좀 궁금한데 연초와 네네. 비교했을 때 1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성으로 예상하실까요? 사실 지금 44K까지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네. 그다음 42K까지 좀 눌림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강세장이 지금 끝났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은 오히려 지금 44K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한 차례 눌림을 줄 때는 좀 쉬어가는 국면을 지금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펄트 파동 내에서 좀 차트적인 기술적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아직 3파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좀 두 번의 상승 파동이 여전히 강하게 지금 남아있다는 상태이고 일단 만약에 강세장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눌림 자체가 좀 급격하게 쏟아져야 됩니다. 매물이 지금 급격하게 쏟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차례 오버행 물량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밑에서 매물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사실 지금 부분에서 뭐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맞물려 있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들어와준 부분들은 결국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뭐 이 기대감 부분들이 상당 부분 주가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아직 반감기 부분들이 이제 막 반영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앞두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가격을 좀 많이 반영을 해줍니다. 그럼 올해 12월 말부터나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슬슬 가격이 반영을 해줄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ETF랑 맞물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 메리트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제가 보기에는 신규분들한테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비트코인 쪽에서는 또 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쪽에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 또 가상자산법 마련 등 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조성에 사실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제도가 좀 촘촘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저해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내 쪽에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뭐 2030 세대들이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지금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게 법제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또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여건이 가상화폐 쪽을 좀 악재로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저는 현저히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간 좀 코인 쪽에는 법제화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쪽에서만 좀 악재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제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 수요라든지 기관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증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법제화 부분들이 국내 쪽에서 뭐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온다고 해도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이 이슈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오히려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 오히려 정말 여기서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있죠. 뭐 블랙록이 갑자기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뭐 전망을 내놨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딱히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변동은 주겠지만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지고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점을 높여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전 또 이 소식이 좀 약간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게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결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네.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식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강세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쉬어주는 구간들이 형성이 될 때는 대부분 다 알트코인들 쪽에 메인넷, 하드포크 뭐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소리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한번 쉬어가는 구간대가 반대로
알트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메인 포크 부분들, 하드 포크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TF 승인이 뭐 반려가 될 거라는 부분들은 우려감일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ETF 승인이 만약에 반려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비트코인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지금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큰 코인인데 이게 ETF 부분들이 반려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실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려감일 뿐입니다. 근데 우려감 부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떠나서 다른 산업에도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뭐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누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부정적인 부분들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종목들도 많고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 안 해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ETF가 뭐 반려가 돼가지고 악재로 반영을 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진작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가격을 계속 방어를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TF 반려가 정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현재로서는 좀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비덴트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비덴트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덴트에 대한 투신 부분들, 이제 가상화폐 하게 되면 비덴트 쪽도 많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 우리기술투자 쪽으로 좀 많은 투심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만 봐도 지금 최근에 투신의 물량이 전일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줬거든요. 오늘 좀 소폭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투신의 물량이 보통 이렇게까지 중첩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사이클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투신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내 외국인 같은 경우로 3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기관이나 지금 뭐 금투까지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전일 비트코인의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좀 우리기술 투자가 좀 한 차례 눌림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는 신규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2등주, 3등주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장주를 봐야 됩니다. 대장주가 일단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같이 좀 빠지는 경향들도 있고 주가를 올려주게 되면 같이 또 주가를 동반 성장을 해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장주 쪽에 투심이 좀 많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기술 투자가 뭐 가격적인 메리트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분들한테도 현 눌림이 한 차례 좀 눌림목으로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이지도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말고는 체크해볼 모멘텀도 없을까요? 사실 이제 모멘텀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가상화폐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상화폐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도 사실상 가상화폐 관련으로 반등이 좀 나와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멀티플을 따진다거나 뭐 주가의 밸류를 따진다거나 뭐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상대적인 좀 기본적 분석으로 지금은 우리기술 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저히 지금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보통 주가에는 기대감이 살아있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 상승 메리트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화폐 관련주의 움직임 추이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뭐 가상화폐 쪽에 악재만 안 나오면은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거나 이러한 변수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바라보실 때 좀 가상자산의 움직임 먼저 보면 좋겠다고 짚어주셨는데 일단 12월 6일에 고점을 좀 찍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갭을 띄우면서 상승해준 부분들이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에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가 라인을 이탈은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시가 라인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해주고 다음 주에 현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지금이 단기적인 눌림목을 좀 형성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우리기술 투자를 뭐 고점에서 뭐 사가지고 지금은 물렸다라고 보기보다는 현 가격에선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6,000원대는 일단 지지를 좀 해주는 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6,000원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탈을 안 해주는 게 가장 좀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 라인이 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운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스윙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중장기 스윙이 아니라 단기 스윙으로 좀 보는 거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이내는 충분하게 지금 비트코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금 좀 상방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좀 후발주로 지금 우리기술 투자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주에서 길면 한 2주 정도 바라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 짚어주셨고요. 1주에서 2주 정도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좀 엇갈린 흐름을 장중에 보이고 있었는데 코스피 시장은 1%대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73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8%의 약세를 보이면서 837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급 주체가 쌍끌이 매수해준 게 2거래일 연속이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천억 원 넘게 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2거래일 연속 역시나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678억 원, 기관은 32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788억 원의 매도세를 보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금 시장은 다시금 뭐 우려를 좀 완화를 하고 좀 기대감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지금은 시장에서 상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현저히 적다라는 발언들도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위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들이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우호적인 증시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현 부분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증시는 오히려 밸류상으로 놓고 봐도 현재 충분히 더 상단 밸류까지는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외국인의 수급이 뚜렷하게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좀 매매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미국 동시 만기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만기일에는 지수가 좀 많이 약해요. 지수가 좀 많이 약한데 이번엔 좀 변수 있는 부분들이 5조 달러에 대한 부분들의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변동성이 큰 날에서도 만약에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국내 증시도 역시 좀 상승을 계속 이어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포트의 다변화를 좀 이뤄놔야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오히려 다른 섹터들 좀 부진한 섹터들이 있죠.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성장주 밸류 쪽으로 좀 투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저는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이 가장 좀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시장이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뭐 터치 패널 쪽이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좀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실체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네. 뭐 최근에도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검증이 되지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신성 데이터테크를 필두로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와준 모습인데 사실 지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도 논문을 계속 좀 처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여전히 지금은 뭐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으니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 주지 않았나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이 좀 메리트 부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멀티플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좀 기술적 반등에 좀 투심이 살아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지금은 투심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인 요소만 계속 돌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 메리트를 좀 부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과대 낙폭주에 좀 많은 투심들이 좀 붙어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시장 지수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로 살펴본다면 사실 2차 전지주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좀 지수 자체만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대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570선을 계속해서 터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투심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어제 시총 2위 자리를 회복한 이후에 오늘 역시도 상승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총 2위 자리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58%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이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철강금속 업종이 2.64%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이 기계업종입니다. 그 다음으로 운수장비 업종에서 2.31%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인터넷 업종이었습니다. 4%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업종이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에서 2%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는 빅 이벤트를 소화한 이후에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섹터 공략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 대형주와 소재, 기판을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대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도 뭐 세 가지 의견은 충분히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뭐 시장이 뭐 지금 우호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반도체 쪽이었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때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불어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상반기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굉장히 저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보니까 최근에 뭐 디램 부분들의 가격도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충분히 계속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실적 턴이 빠르게 나오는 쪽이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좀 주가 상승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최근에 좀 악재 나올 만한 악재 부분들을 대부분 다 소화를 한 상황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유상증자 부분들의 악재도 전부 다 소화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긍정적인 상승 여파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주 밸류 쪽에 지금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 여부가 지금은 열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들, 고금리 기조 때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성장주 밸류에 있는 산업군들 자체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주가 업사이드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 국면까지 열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테마성의 좀 종목을 따라 붙었다고 하게 되면은 좀 테마성 종목들은 한 차례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이제는 좀 성장주 쪽에 포트 다변화 현상들을 좀 일으키는 게 저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저는 신재생 쪽을 이제는 좀 슬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신재생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신재생 같은 경우는 맥락은 똑같죠.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그만큼 신재생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시장 금리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재생 기업들의 점차적으로 지금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는 조금씩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풍력 반등 트리거 중에 하나인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흑자 전환까지
반등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시그널 자체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제 우려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IRA 관련해가지고 세액공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액공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만약 이 IRA에 대한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주가에 감안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현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신규분들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섹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좀 신재생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아직도 뭐 미국이나 영국 등을 뭐 제외하고도 지금 뭐 독일이나 대만 등에서는 이 프로젝트 부분들의 수주도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좀 성장주 쪽에 대한 배경이 시장이 좀 사이클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주가에 대한 탄력을 많이 못 받았던 신재생 쪽이 조금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사실 뭐 금리 때문에 좀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쪽이 저는 또 자동차 섹터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시나요? 사실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진짜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주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의 상승 탄력폭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만큼 테마성도 굉장히 많았었고 테마성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살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외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시장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공존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부터 보니까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탄력을 못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메이저 수급들이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3일 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그간 좀 쉬었던 연기금이라든지 사모에 대한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기금의 매물도 지금은 들어와 준다는 것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거죠.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걸러서 매도가 기어지는 게 아니라 4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실적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우려감 부분들이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금 성장주 밸류 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자동차 섹터도 저는 이제는 조금씩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 성장이 고르게 나타나는 그런 산업군들을 지금은 계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연초 사이에 이제 자동차와 또 전장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좀 더 랠리가 부각될 만한 곳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지금은 랠리가 부각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정장 산업 쪽에서는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아니면 지금은 자동차 쪽이 좀 전장 쪽에서는 좀 유력하다고 보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MLCC 쪽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사들의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도 전부 다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가동률 상승들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엔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고 결국 전기차 시장은 계속 뭐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MLCC 수요도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사막 콘텐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사막 콘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냐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전장 산업주 쪽에서 반도체나 뭐 소재 쪽 좀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네. 좀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반대로 좀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게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원텍과 위메이드 플레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 우리기술 투자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단기 눌림은 기회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의 승부수로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